로 미래전략 본부장으로 업무를 맡게 된 유재일입니다. 오늘은 24년 실국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중 첫 번째로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4기가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서 미래전략 수도로 도약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행정수도 완성에 더해 경제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품격 높은 한글, 스마트 도시 조성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밑그림을 그려놓은 정책 사업들의 실현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가지 분야별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 주요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상징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에 걸맞는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마련하겠으며 우리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연구 용역 및 시민 의견 수정을 거쳐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토론회, 포럼 개최 및 온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충청권 연대 강화 등 추진 동료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핍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직무실이 적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정운영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성장한 우리시에 꼭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인 KTX역 설치를 위한 사업 착수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범시민 서명 운동 결과를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의 염원을 담아 KTX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추진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에 더해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제, 교육, 특화지구 조성 등을 통한 자족경제 도시를 실현하여 새로운 기회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세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은 올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 지원 주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에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하고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구 지정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구, 학교를 연계한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을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올 상반기에 신청하여 미래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경제, 교육 특화지구가 조성되면 우리시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순환 체계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입자 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설립지원 TF를 구성하고 가동하여 설립 공론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로 우리시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 대관람차 등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 침수 공간을 활용해 수상 레저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다함께 잘 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면 지역에 세종 미래마을을 조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 마을에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걸쳐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꽃밭,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마을 소득 사업으로 이어지는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성과 분석 및 사업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상을 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본선 위에 건설하는 방식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떻게 하시는 생각인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충북이 굉장히 오송역 때문에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그런 방안이 준비되신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1.06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민 서명을 받은 거 하고 해서 국토부에 작년 12월에 갖다 제출을 했고요.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좀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노선을 부분선을 설치하지 않고 현 단계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복청하고의 그 충북하고의 관계는 지금 저희가 그 평택에서 오송까지 지금 복선화로 되어 있는데 복선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선화, 이복선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수요량이 지금 176회에서 263회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오송역이 조금 그 수요 계층이 낮아진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접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부분선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일본에 보면 신칸센역에 한 5군데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현재 여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저희가 논리 개발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세종파람의 박영주입니다.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실현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자유구역은 구역인데 대전에서도 이장우 시장이 세종과의 같이 통합 문제 얘기를 먼저 하신 적도 있고요. 공주시에서는 지난달에 12월 달에 공주와 세종을 통합하자라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준비 과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풍경 높은 한글도시 최첨단 스마트 도시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정말 여기는 세종이죠. 세종대왕 조선 초기 세종대왕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불빛 축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게 잘하긴 하셨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우리 그때의 얘기로 간다면 한지등이라든가
그때 사용했던 등을 재현한다든가 기름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축제 때도요. 소연왕후가 등장을 하고 세종대왕이 등장을 하는데 소연왕후가 머리에 가채를 썼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의상은 당일을 입고 나왔어요. 실내에서 입고 나왔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세종시의 문화 준비 과정이 그냥 대충 소품 하나가 모든 행사의 격을 나타내잖아요. 의상 하나가 격을 나타내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 아니었나 싶어서 풍경 높은 한글 도시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격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경제구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제구역은 당시에 지금 을 위한 과제 발굴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년 전에 경제구역을 공동으로다가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고, 저희는 이제 3개 지구를 만들었고, 대전도 3개 지구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이제 지구가 이제 좀 연구시설하고 연접해 있고 그린벨트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북두부에서 입지위원회에서 일단은 좀 보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고안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이걸 말 정도면 저희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걸 갖고서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산업부의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경제구역 선정을 위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는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대전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주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하고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같이 제가 이제 3일 전까지는 문체국장을 했었습니다. 문체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행사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든 행사라든가 축제가 예전부터 계속 맞물려서 세종대왕의 얼을 기리고 애민정신을 가둬왔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고 있고, 저희가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세종대왕과 연관돼서 한글문화단지부터 한글 행정수도, 한글문화도서 여기를 지향한 게 이제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가 축제를 포커스를 좀 그쪽에다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가 아예 안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족한 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축제나 행사를 하면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과정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비축제도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출력하고 있으니까 뒤에 좀 배치를 좀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종시 금빛 노을교와 아람창교에서 짙은 안개와 도로 결국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세종시 관계자로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5시 24분경에 금빛 노을교에서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6시 27분경에 아람창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상자 14명이 발생했는데 충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NK 세종병원, 오송 베스티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 4명은 전원 퇴원을 했고요. NK 세종병원 6명 중 1명도 퇴원했습니다. 오송 베스티안 병원 4명도 전원 퇴원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고 또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빛 노을교 사고 인지 직후에
LH의 상황을 전파해서 대응을 요청했고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도로과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등과 비상 대응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행정부 시장 중심으로 전화문자 발송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화 안전문자를 한 7회 발송을 했고 또 도로 결빙 주의라든지 교통혼자 및 우회 도로 안내를 실시하며 또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일 21시 14분에 그리고 금일 6시 20분부터 10시 33분까지 총 7회 안전문자를 발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설 차량과 인력을 사고 발생 교량에 투입을 해서 제설을 실시했는데 아람 참교의 차량 6대, 인력 13명, 그리고 금빛 노을교의 LH 차량 3대, 인력 8명 배치를 해서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이 교량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이런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 지역 취약 구간 위주로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시의 차량 44대 그리고 인력 6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교량에 대한 교통을 좀 통제했고 또 아람창교는 08시 간선 급행버스 양방향 통행 우선 실시 후에 9시 50분에 통행을 전면 재개하였고 금빛 노을교는 10시 30분에 통행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이렇게 개통이 일정 시간 소요된 것은 사고 차량 처리 부분이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람창교를 지나는 B0, B4 등 대중교통의 안전 운행이 또 우려되어서 차량 우회 조치를 실시하고 BRT 도로를 우선 정비해서 09:18분부터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블랙아이스 대응을 위한 시설 보강 또는 순찰, 예찰 강화 또는 선제적인 제설 재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운행 동참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또 이관기관 협조를 더 강화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게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님.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해당 다리가 평소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고 다리는 특히나 결빙 위험이 큰 위치잖아요. 혹시 결빙과 관련된 안전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교량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안개등이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은 염수분사 장치, 자동 염수분사 장치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 관내에 한 18군데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량에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연합뉴스 이용파 기자인데요. 오늘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보완하는 시설이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우리 아까 TJB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블랙아이스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특정한 온도 또는 특정한 습도 그리고 차량 통행의 숫자 그 부분적인 지역 기후까지 반영이 돼서 블랙아이스가 군데군데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예측 힘든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름교 그리고 한두리대교 측에는 자동 연수 장치가 시종점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로부터 그런 시설 보강 의사를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최종석 의원입니다. 다리 두 개는 현목성인 줄 알고 이제 H가 시행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다리에다가 열선을 애초에 그 설계에 넣어가지고 시공하는 거 그런 거는 행복청에서 고려를 안 했는지 여부를 들으신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좀 답변드리기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는데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확인을 해서 그 열선 넣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뭐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전에 들으신 적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시설 보완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있는 교량 중에도 자동 염사 분사 장치가 있는 곳은 2군데에 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들어간 거라고 당연히 열선은 없습니다. 자동 염사 분사장 들어가 있는 거는 한두리 대교하고 어디가 있는지. 보름교. 보름교요? 보름교. 우리 오송 가는 쪽으로. 오늘 그래서 우회 안내를 이쪽으로 좀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네. 지금 저는 인재라고 보고 있어요. 블랙아이스가 예측하기, 추측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제하고 오늘같이 기온차가 심하고 교량 위에 안개가 내려앉으면은 무조건 거의 블랙아이스가 생깁니다.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설 대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세웠다면 염화칼슘만 소량의 염화칼슘만 뿌렸더라도 이런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제설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건 앞으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고 재난자도 신속하게 대응하셨다고 그랬는데 블랙아이스에 관해서는 나왔지만 교통사고에 관한 거는 7시 40분에 처음 대응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2시간 20분 후에 받았는데 어찌됐건 그 안에 우회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에서는 세종시가 진짜 미흡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지 그냥 일종의 변명식으로 나와서 변명만 하면 그 자리에 기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안쓰럽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11시까지 비상 대응 중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6시 20분부터 쭉 한번 보시면 문자가 계속 나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도 밤 9시 15분 저희들이 같이 이런 우려를 시민 전체 여러분한테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재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블랙아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교량이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만 해도 여러 교량이 있는데요. 안개가 어디가 부분적으로 더 진하게 끼게 되는지 또는 특정한 지역의 온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별로 다 상황이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블랙아이스가 발생한다.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선다면 얼마든지 제설을 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고요.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한 말씀.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할게요. 거기가 지금 보람창교나 금빛 노을교 같은 경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개가 많이 끼는 데예요. 안개가 많이 끼고 차선이 식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배포돼 있었어요. 근데 차선을 식별할 수 있는 유도등조차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 아까 최대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LH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고 또 얼마든지 또 같이 나서서 시설 보강들은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YTN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그 다리 그 공사할 때서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2다리만이 그렇고 나머지 다리는 물론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랬지만은 나머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나머지 교량에 다 염수 분사 장치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다리 그 공사를 할 때부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개등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어떤 저건 뭐야 그
분리선 같은 경우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아니면 거기다가 저기만 갖다가 해놔도 다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런 걸 갖다가 감안 안 하고 공사를 한 거는 이거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죠 이거.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시설 건설 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직접 답변드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LH나 행복청에다 따지고 들어야지 그냥 여기서 그 대책안 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 등이 보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안개가 이렇게 자주 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염수분소 장치가 진출입구에 보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시설 조치 또 추가적인 뭐 보완할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LH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다리 사고 난 다리 2개 네. 행복청에서 정식으로 관리권은 인수 받으신 건가요? 그런 상태인가요? 예,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초점을 좀 흐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 주체, 책임 소재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애시당초 블랙아이스에 대한 입장은 정말 우리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책임 소재를 번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YTN 이상공 기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 좀 있으셔서 좀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재난 문자 어제 밤 9시에 15분에 발송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세종시는 여기가 기온이 떨어지고 빗길로 인한 이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종시가 어떤 안전 대책을 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지금 안전 조치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벽 3시부터는 이제 북부권 쪽으로 주로 순찰을 도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됐고. 근데 이쪽 동부 지역 쪽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설 작업 자체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람 창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종시가 현재 제설 담당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급빛 노을교는 지금 현재 LH가 지금 제설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구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두 기관이 여기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제 좀 위험성이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어떻게 처음에 대응을 했었는지 단순히 사고가 나서 이후에 지금 대응만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전혀 지금 뭐 관찰, 그다음에 순찰, 제설 작업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왜 못한 건지 그걸 우선 먼저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1월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적설과 관계없이 안개와 서리 등 살얼음 발생 조건 충족 시 제설제 살포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별도의 지침이 없었던 건가요? 그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요건 충족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별로 우리 시가 우리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소정면부터 우리 금남면까지 굉장히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눈이 올 때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북부 지역이 훨씬 더 많은 눈이 아산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고 남쪽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신이 수사라기보다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인도든 도로든 부분적으로는 어떤 특정 지역이 미기후에 따라 결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대응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의 역할들을 말씀하신 부합하고요. 그 한 가지 더 이제 그 사고 이전에 그쪽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두 기관이 전혀 안 한 거예요. CCTV 감시라든지.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순찰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새벽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새벽 3시까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어떤 결빙 우려가 있는지를 순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재 기자.
네, 감사합니다. AT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여러 문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할 건데요. 간단하게 현 시점 이후